창원시가 가포뒷산으로 불리는 자복산에 추진해오던 공원화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부산 여중생 학교폭력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내린 기습폭우로 거제와 통영 지역에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해 결핵 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서가 종료된 가운데 경남도 교육청은 결핵 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창원시가 가포뒷산으로 불리는 자복산에 추진해오던 공원화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12일 열린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이옥선 의원은 시가 공원화 사업의 계획만 발표했을 뿐 정작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등 사업 진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의회 정례회가 열리는 본회의장. 오랜만에 안상수 시장이 의회의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이옥선 시의원의 시정 질문이 한창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창원시가 발표한 가포 뒷산으로 불리는 자복산 공원화 사업 진행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자복산 공원화 사업은 가포 신안과 가포 뒷산 일대의 가포공원을 국립마산병원 뒤 자연녹지의 가포 2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 관계자와 이 의원 간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상황에서 공원 예정지의 토지 소유자와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원 1 같은 경우는 부영의 입장이 중요한데 부영하고도 전혀 시에서 논의가 없이 이런 발표를 한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정 질문을 하고 나서 제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그러면 한 번도 접촉을 안 하고 지금 답변하신 거잖아요.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 소유권자와 토지 매수와 이용에 관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시 관계자는 내부 절차를 마무리한 뒤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포공원 예정지는 부영주택이 부지 97%를, 가포 2공원 예정지는 보건복지부가 100%를 소유 중입니다. 이 의원은 시가 계획을 발표한 뒤 부지 소유주들과 한 번도 협의가 없는 상황을 보며 자칫 공원화 사업이 사상 두각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한편 공원화 사업 진행 상황과 별도로 이옥선 의원은 가포공원에 소나무 무궁화 공원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공원이 아닌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면 창원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창원에서도 학생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후배가 선배에게 건방지게 군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이들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알면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이 움직이자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는 학생들. 이곳에서 16살 A군 등 4명은 중학교 2학년 후배 B군에게 돈을 달라고 하며 뺨과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불러도 인사도 하지 않았고 용돈 좀 달라고 했더니 거절했다는 것이 폭행 이유입니다. A군 일행과 다른 중학생 1명 등 5명은 지난 7월 말에도 창원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B군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중 1명은 과거에도 학교 폭력을 벌였다 진주의 한 위탁 교육시설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 중 1명은 자신의 SNS에 보복 폭행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축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은폐는 전혀 없거든요. 필요하시면 모든 정보도 제공할 거고 철저히 수사해가지고 유사사례 발생 타 학교나 유사사례 발생 안 되고 잘못된 부분에서는 철저히 의무 수사해가지고 필요시 제가 중하면 후속 수사까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들은 소년법 적용 대상이지만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A군 등 5명을 폭행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가해자들의 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지난 11일 기습적으로 내린 폭우로 인해 경남 지역 곳곳에서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통영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통영시에는 호우경보에 강풍주의보까지 겹치면서 지역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피해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전합니다. 통영시 미수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입니다. 주차장은 진흙과 함께 산에서 휩쓸려온 돌들이 나뒹굴고 물이 찬 지하실에는 소방관과 주민들이 쉴 새 없이 물을 퍼냅니다. 양수기를 동원해 물 빼기에 나섰지만 가득 차오른 물을 빼기엔 역부족입니다. 11일 내린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통영시 미수동의 한 아파트 지하실에는 성인 허리 정도까지 물이 차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날 피해로 지하 사무실의 가전제품과 집기들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갑자기 덮친 물난리에 피해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이거 비도 얼마 안 왔는데 산에서 물이 내려가고 막 엉망진창 요리 다 쏟아지는 기라 앞을. 그래갖고 지하로 홀렁 다 들어갔어요. 이날 통영에는 오전 6시 50분경 호우경보가 발령됐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풍주의보까지 예고됐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자택에 고립된 시민 6명이 구조되기도 했으며 도로 통제 등 곳곳에 15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영시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도천동 해저터널에도 폭우로 인해 물이 차 한동안 출입이 통제됐으며 스카이라인 누지도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한편 이날 통영시에는 자정부터 내린 비로 25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오후 12시 30분에 기해 호우특보는 해제됐습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지난 11일 내린 경남 지역의 집중호우는 통영과 거제 등 남해안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도로 침수와 토사 유출 등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폭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거제 지역을 심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옆 언덕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언덕 경사면은 쏟아지는 빗물을 견디지 못하고 토사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물에 잠긴 도로는 마치 하천처럼 변해 차선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은 넘치는 물을 피해 모두 거북이 걸음이고 터널 앞 도로에서는 3중 추돌 사고도 발생해 차량 정체를 더했습니다. 거제 시내의 혼란함은 더욱 컸습니다. 고현동 중곡로 거제에서 부산 방면 도로가 완전히 침수되면서 4시간가량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도로 위에는 불어난 물에 미쳐 빠져나가지 못하고 시동이 꺼져 멈춰선 차량들이 곳곳에 방치됐습니다. 11일 새벽 2시쯤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전 6시쯤 통영과 거제에 호우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집중호우로 변했습니다. 경보가 발령될 시점을 전후로 시간당 8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날 오후 2시까지 거제는 308mm, 통영은 273.4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짧은 시간 비가 집중되면서 지역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거제시 이륙면 구조라 망치 구간을 비롯해 장승포 두모 로타리와 일원 터널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 거제시 사공리와 양정동 국도 14호선 도로 일부가 물에 잠겨 교통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대부분 지역은 비가 그쳤지만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도로 복구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근 김해의 한 초등학교 결핵 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가 추가 환자 없이 종료된 가운데 경남도 교육청은 결핵 예방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 협의체 검토를 거쳐 결핵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했으며 결핵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잠복 결핵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전 학교의 결핵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학교에서 결핵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전 교직원과 학생에게 질병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SMS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보건교육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도내 어촌 정주 어항과 소규모 어항 중 7개를 지방 어항으로 승격 확정하고 지정고시했습니다. 이번에 승격된 지방 어항은 창원시 마산하포구 덕동동 덕동항과 통영시 산야급 마동항, 거제시 장목면 황포항, 거제시 동부면 가배항, 고성군 삼산면 하촌항 등 총 7개 어항이 지정됐으며 도는 지난 2011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거쳐 수차례 협의를 통해 6년 만에 최종 승격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방어항에 대해서는 어항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80%가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약 330억 원의 도비 절감 효과는 물론 앞으로 안정된 국비 재원으로 시설을 계속 확충할 수 있어 어항 개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약 3주간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갈치와 명태, 조기, 문어, 멸치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과 참돔과 먹장어, 능성어, 참가리비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수산물을 유통하는 대형 마트와 유통업체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에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강력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2018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이 11일을 시작으로 닷새간 15일 오후 6시까지 원서 접수가 이어집니다. 도내 주요 대학 수시 모집 비율은 경남대학교 전체 모집 인원 중 86.3%, 2,655명을 선발하며 창원대학교는 71.4%, 1,399명, 마산대학교는 총 모집 인원 2,108명 중 수시 1차에서 78%, 수시 2차에서 18%를 선발할 방침입니다. 한편 수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최대 6곳이고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모집이나 추가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예년과 달라진 대학이 많아 요강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창원시가 소형 전기차에 이어 오는 11월까지 전기버스 한 대를 시범 보급합니다. 시는 본사나 지사, 공장이 있는 기업에게 전기버스 구매 가격 4억 원 가운데 3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창원시는 현재까지 시청 관용차와 소형 전기차 등 전기차 517대를 보급했습니다. 윤희상 탄생 100주년을 맞아 윤희상 선생의 고향인 통영에서 처음으로 선생의 이름이 새겨지게 됐습니다. 통영시의회는 시민단체 황금파도가 제출한 윤희상 이름 되찾기 건의서에 따라 도천 테마파크 기념관의 이름을 윤희상 기념관으로 바꾸는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SX조선의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이 우선협상 대상자인 유암코 상강 M&T 컨소시엄에 매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컨소시엄 측은 이번 주부터 관리단을 파견하고 경영 개선을 위한 구조 조정을 하는 한편 다음 달 초까지 법정 관리를 종결시켜 대형 수리 선반 전문 회사로 만들 계획입니다.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가 조선업 퇴직 근로자 창업 교육 4기 수강생을 10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교육 대상은 2015년 이후 퇴직한 조선업 퇴직 근로자 중 예비 창업자로 교육은 10월 16일부터 5일간 사업 아이템과 마케팅 전략 등 창업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맞춤형 멘토링이 진행됩니다.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은 질 높은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 수목화 아카데미 수강생을 다음 달 9일까지 모집합니다. 10월 10일부터 매주 화금요일 총 6회에 걸쳐 운영되는 교육은 연필 잡는 법부터 드로잉까지 순차적으로 동양화 기법을 익히는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거제시 보건소는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오는 26일부터 백신 소진시까지 무료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으로 대상별 접종 시작 날짜 확인 후 신분증이나 해당 확인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자산동은 12일 동주민센터 내 임의용 봉사실을 세 단장해 오픈했습니다. 자산동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봉사실 장판과 비품 등을 새 것으로 교체했으며 한편 봉사실은 매월 둘째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됩니다. 통영시는 남성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2017년 남성 웰빙 요리 교실 참가자를 오는 18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받습니다.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운영되는 요리 교실에서는 식생활 기본 이론, 조리도구 사용법 등 손쉬운 가족 요리 실습이 진행됩니다. 거제시는 생활 폐기물 배출 질서 확립을 위해 장승포와 능포, 아주 등 9개 동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시는 배출 질서 지킴이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 1조 단속반을 투입해 종량제 봉투 사용 준수 계도, 배출 위반 증거 수집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며 모든 시민이 올바른 배출 문화 정착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성군 대가면의 수건 사업인 대가면 농촌 테마공원이 준공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면적 2.97헥타르에 게이트 볼장, 다목적 구장, 연꽃 광장, 수변 탐방로 등을 갖춘 테마공원은 앞으로 면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산호동은 꽃무릇 만개 시기에 맞춰 매혹적 붉은빛의 축제, 제5회 산호공원 꽃무릇 축제를 개최합니다. 오는 15일부터 3일간 산호공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는 다채로운 공연뿐만 아니라 야간 조명과 어우러진 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황금 연휴 특수를 선점하기 위해 통영시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된 부산국제관광전에 참가해 대대적인 현장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12일부터는 그랜드 힐튼 서울호텔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 트래블마트에 참가해 마케팅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제시 하청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준공식이 지난 11일 하청면 문화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된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하청면에는 문화센터, 마을공동주차장 2개소, 마을정자 등이 조성됐습니다. 고성군은 11일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신규 인구 증가 시책 추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산후조리원 비용 등 13건의 시책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조례 개정과 예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